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2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에 엄청난 공천파동이 일어나고 있죠. 이재명이 친명계를 제외한 모든 계파를 쳐내는 무지막지한 그런 공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재명의 목적이 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이드톱 기사입니다. 야당에서는 임종석 컷오프 제고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이 일축을 해버렸다. 여당은 영남 현역 18명 중에서 초선 3명만 탈락했다. 그래서 현역 불패가 조금씩 깨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어진다. 야당은 친문이 집단 반발을 해서 이상헌이 추가 탈당했다. 이재명은 비명 일단 탈당을 하는데도 그거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또 조롱을 했습니다. 탈락하는 의원들. 저번에 뭐 빵점 맞은 의원 있다 하면서 키덕키덕 웃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탈당을 하는 데 대해서 비명계 탈당을 하는 데 대해서 뭐 탈당하는 것도 자유고 입당하는 것도 자유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반응. 또 질 것 같으니까 경기 포기하는 거냐. 조롱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이 그냥 이재명이 아무 목적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그 목적을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끄럽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검정색의 흰 그 백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문계의 공천 반발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오히려 어제 쏟아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서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 이렇게 임종석이 요구한 데 대해서도 당의 판단과 개인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즉각 일축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이 당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선거운동 계속하겠다. 재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뭐 재고 그 공간에서 할 것도 없이 이재명이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 명문 충돌, 친문계의 정면 돌파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실상 컷오프에 해당하는 전략 경선 통보를 받은 친문계 좌장 홍영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집단 행동에 지금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명계 서루는 이재명은 연산군이다 이러면서 탈당을 했고, 진보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로 사실상 컷오프된 울산 북구 현역 이상은 의원도 탈당을 했습니다. 임종석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업소를 했죠. 다시 한번 좀 살펴달라. 나 공천 탈락시키지 말고. 그런데 이재명은 이 임종석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 당원의 선택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영남 지역 19곳, 서울 2곳, 경기 2곳, 대전 2곳, 세종 1곳 등에 대한 1차 경선 결과 및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죠. 영남 지역구 현역 의원 18명 중에서 초선 3명만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12명은 본선행을 확정지었고 3명은 결선을 다시 치릅니다. 영남 중진 주호영, 김기현, 김상훈, 이현성 모두 4명 승리를 했고 이 사람들은 최대 35%의 감점을 받고도 이겼습니다. 35%라는 게 본인 득표의 35%죠. 그리고 신인은 한 20% 정도 가산점이 있는데 본인 득표의 20%. 그래서 웬만해서는 현역을 이기기 어려운 아무리 감산을 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예찬 또 김희정, 권영진은 현역 의원들을 물려쳤습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 또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전 관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송원석 의원에게 또 패배를 했습니다. 용산 출신들, 장차관들 출신들이 이번에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어떤 특혜를 받기는 그냥 역차별이다. 이런 말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림수가 뭐냐? 이재명의 노림수. 일단 당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 당내에서
이번 갈등이 당장 총선이 아닌 8월에 치러질 전당대회에 대비한 파워게임이란 해서 한 친명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 등 친문계가 윤영찬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면서 자기 당권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을 이재명이 전해 듣고 크게 분노했다. 윤영찬이 그때 원칙과 상식,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이 사람들과 같이 탈당을 하려고 할 때 이 임종석이 만류를 하면서 탈당하지 마. 우리가 이 당에서 남아서 우리가 당권을 탈취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재명이 들었다는 거죠. 이재명은 다음 당권도 자기가 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경로해서 다 쳐내야 되겠다. 분노했다. 그때 이미 물갈이 결심이 선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명계 의원이. 그리고 윤영찬도 이재명이 전당대회와 자기 대선 라이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재명이 이렇게 당권을 본인이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변방 컴플렉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목표가 뭔가?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외친 운동권 청산 왜 이재명이 앞장섰나? 이 운동권 임종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의 진짜 목표는 운동권과 친문이 중심인 당 주류 교체 아니냐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는 전대협 출신 이인영 전대협 1기 의장이죠. 그 다음에 3기 의장 임종석, 4기 의장 송갑석이 민주당 주류를 이뤄왔는데 전대협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몰려있다. 또 다른 주류인 김건태계에서는 인재건 의원이 불출마를 했고 부인이죠. 그리고 또 기동민 또 김건태계인데 탈락 직전이다. 이인영도 김건태계죠. 그리고 노동운동 출신인 사선 홍영표 의원도 하위 10%를 받아 콘에 몰렸다. 그래서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 대부분이 그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으로 정통 운동권 코스를 밟은 인사들이다. 정통 운동권 코스. 그럼 이재명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했고 지금은 당 대표지만 친명계는 친명은 당 주류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주류는 운동권이고 친문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 가결 같은 불상사를 또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아내기에 나선 거다. 민주당 주류 교체는 이재명의 수건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1964년생인 이재명은 86세대에 속하죠. 86세대에 속합니다. 그런데 60년대생, 80년대 학번, 지금 60대 거기에 속하지만 동년배 86 운동권과는 정치 궤적이 전혀 다르다. 임종석은 20대에 전국적 인지도를 얻어서 30대에 스타 정치인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일찌감치 중앙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해서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서 뒤늦게 이 운동권 출신들을 만나서 의식화 학습을 했고 86돌이 국회에서 각광받을 때 이재명은 성남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원외 인사였다. 일종의 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이야기죠. 민주당 한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당시 중앙정치권에 진출한 86들한테 그렇게 깍듯했다. 뭔가 주눅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로 치면 86들은 엘리트 육사 출신이고 이재명은 사병 출신 비주류 장교였던 셈이다. 이재명 주변의 핵심들 역시 운동권 병방 출신이거나 그냥 인터넷으로 진보를 배운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이재명은 2007년 대선 때도 정동영 캠프에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도 주류 운동권은 정동영 쪽이 아니고 이해찬, 손학규 캠프에서 속했다. 그때 대선 후보들이었죠.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 전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간판이 된 건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늘 비주류에 머물렀던 일종의 변방 콤플렉스가 이번 공천에도 반영됐다고 본다. 공천 학살, 비주류 서름 이런 것이 반영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재명이 어떤 또 계획 없이 이렇게 뭐 주류 교체만 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계획이 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뉴데일리가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공천 마무리, 후 대표 사퇴, 후 총선 후 복귀. 총선 후 복귀는 이제 8월 달에 전당대회, 그때 다시 복귀한다는 거죠. 이재명 프로젝트 작동 하나 해서 이재명 공천 완료 후 사퇴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다. 총선 패배 시 책임을 피하고 지역에 집중이 가능하다. 총선에 패배하면은 자기가 이제 지휘를 안 했으니까 거기서 책임론에서 벗어나고 또 개항을에 집중할 수가 있죠. 지금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은. 그런데 당대표직을 사퇴해서 8월달 전당대회에 다시 복귀를 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죠.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고 있어야지 이재명이 다시 이 총선 끝나고 당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 리스크 대처, 차기 당권 대권 구상에도 적합하다. 배째를 따라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처를 할 수 있고, 자기 당권도 만약에 이번에 패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이 자기가 진두지휘에서 패배하면은 자기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가 빠져나와서 개항을에 해서 뺏지다는데 방탄조끼 있는 데만 집중을 하면은 저도 책임론에서 면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려면은 자기 사람들을 다 실어놔야 된다. 대권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공천 후 사퇴 시나리오, 공천을 친명 횡재로 마무리하고 이재명이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해서 사당화, 금배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친명계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자기 당권 도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구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를 자처하는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일리가 있는 시나리오다. 이재명이 지역구 선거를 하면서 전국 선거를 모두 책임지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고 향후 정치 일정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 상황은 이 시나리오, 공천 마무리하고 대표 사퇴하고 총선 후에 복귀하는 그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자, 이 상황인데 이재명이 만약에 다시 당권을 잡으면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거머쥐게 되는데 지방 권력이 이재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다음 해에는 바로 대선이 펼쳐진다. 이재명이 당을 완벽히 장악한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수 있다. 자, 이 시나리오입니다. 하나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누구에게 총선 지휘권을 넘기고 자기가 물러날 것인가. 뭐 물러나면은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하거나 뭐 비대위 겸 선대위를 구성을 하거나 뭐 그런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총선 지휘를 딴 사람에게 맡기는데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게 이해찬이죠. 이해찬 후견인 친노의 자장이기도 한 이해찬. 그런데 지금 양쪽의 사이가 친문과 친명의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이해찬이 임종석을 구제해달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해찬이 다시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또 하나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제가 지난 1월에 정가뒷담화에서 말씀드린 이준석, 김종인 그 패와의 합당입니다. 그러면은 김종인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총선에서 지면은 김종인이 책임을 덮어서는. 근데 김종인은 뭐 그렇더라도 본인이 워낙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맡을 수도 있다. 자, 그것은 좀 정치적 상상력이 어느 정도 가미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 이재명의 시나리오, 친문에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사실상 심리적 분당. 임종석, 왕심리 유세에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가세. 자, 문재인이 침묵을 깰 것인가. 지금 왕심리 반란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전현희에게 중성동갑에 공천을 줬는데도 임종석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본인이 계속 하겠다 하면서 왕심리 중성동갑
배에 있는 왕십리에서 유세를 했기 때문에 왕십리 반란 이런 말도 나옵니다. 친문계에서는 친묵하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 친명계는 문재인까지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지금 심리적으로는 사실상 분당 상태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때 이재명을 만났을 때 임종석 그리고 노영민 이런 사람들을 거론을 하면서 좀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임종석을 비롯해서 3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1명은 누군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은 노영민 전직 비서실장 2사람이죠. 노영민도 지금 청주 상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봐준 게 아니죠. 봐주면은 전략 공천을 해야죠. 자, 그래서 문재인의 청탁, 공천 청탁도 이재명이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무난하죠. 무난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흠집을 찾아냅니다. 원래 공천 때 찾아내죠. 좀 야당만 이렇게 막 비판을 하고 하기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흠집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자, 그 기사들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TK는 중진 현역 불패. 3040 후보 전체의 13%. 적다는 이야기죠. TK 현역 11명 중 9명 본선행, 중진 불패, 늙은 정당 대가. 지금 동아일보가 계속 늙은 정당, 꼰대 정당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좀 악의적이죠. 어제 장예찬, 구자룡 이런 사람들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30대, 40대. 중앙일보는 신인, 구자룡, 장예찬 현역 꺾고 김기현, 주호영은 방어 성공. 자, 국민의힘의 종합적인 기사 내용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하나 소개를 드리죠. 과연 이 현역 교체율이 높을수록 승률도 올라갈까?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4.10 총선 공천 파동 잔혹사 연착륙이 승패를 갈랐다. 지금까지는 파동이 적은 쪽, 그러니까는 승패를 갈랐고 또 물갈이를 많이 할수록 이겼다. 이게 18대 총선, 19대 총선, 20대 총선까지의 결과입니다. 이 현역 교체가 그때 한나라당 시절에 2008년에 현역 교체가 38.5, 민주당 19.1보다 앞서면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그 19대 총선 47.1대 37.1, 이 물갈이가 또 앞서면서 승리를 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물갈이가 국민의힘이 24, 민주당이 33, 이래서 적으면서 패배를 했다. 자, 그래서 물갈이가 많을수록 이길 수 있다, 이긴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물갈이는 상당히 적죠. 자, 꼭 그것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4년 전 총선에서 21대 총선이죠. 그때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계열은 40%대 물갈이를 했고 민주당은 20%대 물갈이를 했지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오후 2시 제가 매주 목요일 아시아투데이 TV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오후 2시부터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저번에 배현진 의원이 습격을 당했죠. 중학교 2학년 학생 습격을 당했는데 동기 이런 것이 아직 공식으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에 같이 실렸습니다. 사이면입니다. 배현진 습격범 정신질환 입원 대기 중에 범행을 했다. 경찰은 관심을 받으러 우발 범행을 했다. 계획이나 공모 정황 발견 못했다. 언론 관심 받으러 범행을 했다. 자, 그 기사를 마지막으로 2월 29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